드디어 전세가 나갔습니다. 아, 네. 거의 5개월 반 정도 걸렸고요. 5개월 동안 집을 진짜 한 15번 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조마조마하고 솔직히 짜증도 나고 신경도 너무 많이 쓰이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내가 사는 그 보금자리를 누군가에게 그 외부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집을 치워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집을 보여주고 집 보는 시간이야 뭐 한 5분 이렇게 짧겠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거의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집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 9월 달에 새 아파트를 매매하였고요. 그와 동시에 살고 있던 전셋집을 임대인분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이었으니까 이제 23년도 1월 말에 퇴거를 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그때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정말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이 얼른 구해지기를요. 사실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집을 보여주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역전세 난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 아니었고요. 다만 전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물스물 빠지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가 5개월 한 반 정도 기간 동안 15번이 넘게 집을 보여주고 그때마다 집 치우고 쓸고 닦고 주말에 약속 있어도 미루고 시간 맞춰서 집에 돌아오고 뭐 평일에는 점심시간에 나가서 집 보여주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다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 집주인분이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의 보증금을 계속 고수를 하셨고 굉장히 의사가 강력하셨어요. 왜 내가 보증금을 낮춰야 되냐. 계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못해서 저희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직전에 한 1월 한 중순 정도쯤 돼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그때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셨는데 월세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1월 말에 저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했고요. 저희가 퇴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는지 바로 다음날 거의 아예 보증금 한 25%, 30% 정도 되는 금액을 내리셨습니다. 거의 한 금액으로 치면 1억 정도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집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역전세난이다 뭐다 해서 뭐 1억 뭐 별로 안 내렸네 뭐 별로 안 떨어졌네 뭐 싶겠지만 저희 임대인분은 저희를 끼고 21년도 그 집 상승기에 갭 투자를 하셨던 상태로 사실 갭 투자를 한 상황에서 1억이 갑자기 자기 돈 수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사실 이런 역전세난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분위기의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알아볼 때 따지는 조건들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향이나 층수, 뭐 연식 등등 뭐 살기 쾌적한지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물 가격 분포 자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같아요. 실제로 요즘 같은 전세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 전세 수요자 우위 시장에서는 급한 임대인이 무조건 가격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가격에 한 번 전세 체결로 찍히게 되면 그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다른 매물들이 따라서 호가를 계속해서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물은 점점 쌓이고 높은 가격을 이 상황에서 고수를 하면 정말 손님이 한 명도 보러 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게 급하다 싶으면 이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인지 다른 세입자들이 보았을 때 정말 들어오고 싶은 가격인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격을 내리더라도 내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9월 초중순쯤에 이제 전셋집 퇴거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는 사실 한 3천만 원에서 뭐 한 4천만 원 정도, 한 10% 정도만 조정을 했어도 바로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0월 중순쯤에 보러 왔던 한 커플이 저희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높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한 3천만 원 정도 낮았던 저층 거기에 비수리 집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 뭐 침체기가 스물스물 오는 것 같다 싶으면 급하시면 전세든 매매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과감하게 낮춰서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 작년 9월이나 10월에 급매로 던지신 분들이 오히려 위너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한 것처럼 전세나 매매도 이 부동산 거래도 이 부분은 주식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뭐 도배나 장판은 뭐 세입자들이 한다라고 뭔가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긴 하잖아요. 뭐 고칠 수 있는 거 고치면서 써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전 집에 이제 전세를 들어갔을 때 임대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화장실 문이 어긋나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뿐만이 아니라 방충망이 낡아서 사갔는데도 뭐 화장실 문 닫히지 않는 거나 뭐 방충망이나 이런 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들여오시려고 하는 분이 도배나 또는 장판 또는 뭐 기타 수리를 요청을 하시면 임대인의 입장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서 손님을 잡으셔야 돼요. 50만 원, 100만 원 아끼시려다가 정말 저희처럼 여러 명이 마음고생하실 수 있어요. 저희와 또 임대인분도 그만큼 마음이 엄청 조마조마하고 쫄리셨겠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으로 따지면 저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대인분은 본인의 집이잖아요. 물론 세입자가 살지만 집에 투자한다 셈치고 세입자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큰 돈이 아니면. 그러면 세입자들도 고마워하고 기분 좋게 입주를 해서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하게 사실 거예요.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시간을 보면 저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안 나가지. 매매한 새 집 잔금날은 돌아오지. 새 집에 입주는 해야 되는데 임대인분하고 협상은 안 되지. 또 부동산에는 부동산대로 10군데 넘게 내놨는데 손님은 안 오지. 또 손님이 오더라도 뭐 그냥 보고 그냥 가버리는 뜨내기 손님들이고. 너무 정신없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조만간 저희는 그 전세금에 묶인 돈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 또는 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